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밤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주변엔 분진이 남아있고 하천의 폐수가 계속 흘러들면서 2차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불길이 잡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불에 탄 폐타이어와 건물 철골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 굴삭기 7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40명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감식은 제2공장과 구조가 같은 바로 옆 제1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제2공장 지하 1층에 위치한 가류공정 작업장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감식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공장 가류공정 내에는 현재 전혀 감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기계나 구조물들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잔해물을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화재 당시 발생한 분진과 진화 과정에서 나온 소방 폐수로 인한 2차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인근 시장 상인들도 불이 이어졌던 지난 이틀 동안 시커먼 분진과 매캐한 유독가스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장날이었는데 그저께 불이 11시쯤 불이 나서 연기 자체도 많이 났고 먼지도 좀 많이 날렸고요. 80%는 아마 손님들이 덜 나왔다고. 타이어에 포함된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섞이면 생태계에 미칠 우려가 큰데 화재 현장 바로 옆 하천에선 방제 작업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갑천과 금강 합류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이미 상당수 폐수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하천에 방지포를 설치해 추가 피해는 없도록 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선 접수받은 뒤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이 9년 전 화재와 이번에도 후속 대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번 한국타이어 화재에선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로 주변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을 늦게 대피시키고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밤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자체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길이 800m 이 공장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도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인접한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경부고속도로까지 통제가 된 긴박한 상황. 그 시각까지도 공장 근처엔 아직도 나오지 못한 직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쪽까지 번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아들 그 공정은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랬나 봐요. 불이 나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너무 심하니까 이제 대피를 하라고 했는데. 취재 결과 불이 난 이 공장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1공장 직원들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공장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타이어 등이 연소하며 유독가스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자칫 인명피해가 컸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직원들은 옆에서 불이 나고 있지만 안내 대피 방송도 없었고 팀별 인원 확인 후에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불이 크게 났으니까 각 그 라인 쪽에 책임자들이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이 공장은 화재 경보음이 나왔지만 1공장은 안 나왔을 수 있다며 대신 팀별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한 대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1공장과 2공장을 순차적으로 대피한 거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공장에서 불이 난 상황에서 직원들을 늑장 대피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여파로 인근 CJ 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내 작업자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어젯밤 11시 7분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전 허브터미널까지 유입돼 운영을 중단하고 작업자들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7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단된 허브터미널은 오늘 저녁 7시쯤부터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대전 공장이 화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간 2천만 개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승용차와 초고성능 트럭, 버스용 타이어를 생산해 65%는 수출, 나머지 35%는 국내 완성차 업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으로 물량을 분산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즘처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충남 지역 시군들은 산불 방지에 초비상입니다. 산불이 봄철에만 전체 절반이 넘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아산시가 최근 열 화상 기능까지 탑재된 드론을 대폭 확충해 과학적인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농민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도 배치하는 등 산불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충남의 산불 발생 건수는 1,611건으로 매년 무려 16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전체 60% 가까운 978건이 발생해 봄철은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시기입니다. 올 들어서도 충남 산불은 28건, 산림 22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산시는 10사람 몫을 하는 드론 산불 감시반을 편성해 발빠르게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산불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4개 조가 시각적 탐지와 열화상 탐지 기능을 보강한 드론을 운영하는 건데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산불 발생 원인의 절반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란 점에 착안해 올해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를 아산 지역 읍면 전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임야에 인접한 농가마다 각종 부산물들을 태우는 대신 파쇄기로 분쇄하도록 유도해 농민들의 실화 가능성을 줄인 겁니다. 나무를 전제해서 옛날에는 불을 피웠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불을 안 피우고 분쇄를 시켜서 거름이 되고 또 산불 위험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고 각 방면으로 다 좋아요. 또한 산불 감시와 진화 인력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163명을 거점별로 촘촘하게 배치해 봄철 선제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산시의 드론 예찰 시스템 도입은 2021년으로 그 뒤 산불 발생은 평균 3건에 그쳐 같은 기간 충남시군 평균 11건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비를 좀 현대적으로 좀 갖추고 해서 지금 산불로부터 그 시민의 그 재산과 생명이 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 장비와 산불 방지용 파쇄기 도입 등 입체적인 산불 예방 작전에 나선 아산시가 올해 산불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오늘 낮 2시 36분쯤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엔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차량 접근이 어려워 소방당국이 진화 헬기 4대를 긴급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양봉 소독 과정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을 틈타 대전 시내 교회를 돌며 금품과 헌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1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1,400만 원 상당의 헌금과 현금, 귀중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시내 교회 5곳에서 모두 1,7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58살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수요일과 일요일 등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들이 움직이는 사이를 노려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어린 남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집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3살, 1살 자녀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A씨와 의붓 엄마인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실을 제외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미군 기지가 들어선 이후 바로 옆 아산 둔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 평택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아왔던 반면 아산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만 입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용산 기지까지 이전하면서 평택과 아산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미군 이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평택엔 10여 년간 마을 해관과 방음 시설 등 1조 1천억 원이 지원됐고 규제 완화로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반경에 포함된 아산시 둔포면 8개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지원에서 제외돼 생활 환경과 상권이 오히려 크게 악화됐습니다. 둔포 지역 주민 91.2%가 소음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주를 고려할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비행기 소리에 시끄러워서 학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또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3만 명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 기존에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지역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법안 자체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그 법률로 하다가 보니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법은 균형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법 개정을 계기로 미군기지 인접지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발굴과 주민 우선 고용, 각종 규제 해제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충남도는 법률 개정과 함께 국방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고 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국방부 또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또 구미와 화성 등 아산시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과의 공조를 이루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제2시립도서관 역할을 하게 될 동대전 시립도서관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가양동 옛 가양도서관 부지에 29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동대전 시립도서관은 유아 가족 열람실과 청소년 독서 커뮤니티 공간, 독서 복합 문화 공간 등을 갖추고 내년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과거의 대전의 모습이라면 대전 충남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여부가 내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마치고 장관 보고를 거쳐 내일 오후 지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19곳 신청지 가운데 10곳 안팎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서구와 유성구 177만 평을 신청했고 충남은 천안시가 서북구 성화읍 126만 평, 홍성군이 홍북면 대동리 71만 평, 예산군이 삽교 평촌리 77만 평을 각각 산단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건립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자금 지원 기준과 단계적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충남도는 종합병원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명지의료재단은 내포 신도시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2개 진료과 525개 병상 규모로 종합병원을 건립해 2026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